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북대학교의 전자전기공학부의 박찬은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소개는 다 해주셨고,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2년도부터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서 지능제어 이론 및 응용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비전공자 분들이셔서 제어, 로버스트 컨트롤 이런 키워드들이 다소 많이 생소할 것 같긴 한데요. 손쉽게 말하자면은 저는 어떤 수학적으로 수학과 관련된 어떤 공학의 한 분야를 전공했고 그거를 이제 로봇에 적용시켜서 다양한 실험 같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연구 분야 중에서 조금 로봇에 대해서 쉽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리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로봇이라는 연구 분야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로봇에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로봇에 대한 키워드는 너무 친숙하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로봇이라는 장난감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더 이전 세대 혹은 더 제 부모님 세대까지 흘러가도 마징가 Z, 태권브이와 같이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상상력에서 너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었는데요. 요즘에도 또봇이라는 게 여전히 친구들한테는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봤더니 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마 우리가 모두 좀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우리의 창의력 속에 있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걷거나 말하거나 하는 인간과 유사한 기계 장치,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 속의 로봇이 아마 첫 번째 정의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지역적인 하나의 측면인 거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정의에 조금 더 가깝게 로봇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나 동작 같은 것을 스스로 해서 이제 인간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가 사실은 조금 더 공학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주들 쓰시는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서빙 로봇이나 인천공항 같은 곳에 있는 저런 서비스 로봇과 비롯하여 심지어는 저렇게 테슬라와 같은 전기 자동차도 폭넓게 보면은 로봇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해서 좀 너무 친숙한데 언제부터 이 로봇이 발전이 되어 왔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그 기원을 거슬러 저간다면은 사실은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제 로봇에 대한 개념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이란 단어는 1920년대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비교적 이 공학이나 산업 발전의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데 그 로봇의 개념이 정의된 것과는 별개로 산업혁명 시대에서 증기기관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육체 노동을 자동화하는 것을 시점으로 인간은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까지 이 정신적인 노동에서까지 해방이 되고자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란 키워드는 1990년대 한가운데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와 별개로 인류는 지속적으로 로봇이라는 개념을 강절히 원해왔고,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오는 방향으로 뭔가 인류가 지능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로봇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1920년에 체코어의 어느 소설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보타라는 단어가 체코어로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이제 로봇이라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될 노동, 특히 강제노동과 같이 지루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기계에서부터 우리가 컨셉을 착안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실 이 과거의 증기기관이나 이제 전기 에너지를 써서 저런 컨베이어 벨트를 써서 자동화를 하던 시절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로봇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로봇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거의 저런 증기기관이나 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뿐이지 사람이 머리로 내려야 되는 판단 같은 것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로봇은 사실 최근에 와서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와 별개로 어쨌든 발전상 흐름은 과거부터 계속 몇백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 로봇의 발전 속도가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1850년대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지만 저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을 텐데 저 기술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한 이제 70년, 6, 70년 동안 발전해서 겨우겨우 만들어진 것이 이런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70년 정도가 걸렸다는 건데 그럼 최근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직 노동자들도 있고 아직 말만 이제 뭐 자동화인 거지 사람의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최근까지 오면은 최근도 아니고 이제 2000년대 한 초중반만 돼도 정말 사람 없이 모든 과정이 이제 무인화로 될 만큼 공장 안에서는 로봇이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진짜 엄청나게 빨리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사항이 이제 제가 이제 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요 영상은 2021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가 이제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그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로봇, 특히 이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사람과 같은 형태의 로봇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두 저는 이제 저걸 라이브로 보려고 기다렸던 것 같긴 한데 테슬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거를 가져올까라서 모두 설레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가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로봇이라고 데려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로봇이 저렇게 잘 걷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 당시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로봇이 갑자기 춤을 너무 잘 추고 진짜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로봇을 이제 다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프로토로 데려올 만큼 로봇을 못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쫄쫄이 입혀서 데리고 온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꺼주세요. 네. 요때 이제 기사에서 요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제 미국 그 기사에서 다뤘던 게 머스크가 이제 아직은 제공은 못하겠지만 2021년 당시 기준으로 내년에는 이런 프로토타입을 확실하게 보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는 공개할 만큼은 안 됐지만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발하고자 하는 휴머노이드 목적이 좀 지루하고 반복하고 위험한 것을 인간 대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일을 대신하려면 인간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인간과 같은 동작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이걸 보고 1년 안에 될까 싶었는데 정말 이제 몇 년이 지났죠. 2021년이니까 그래서 그 몇 년 사이에 어떤 발전을 했냐면은 아마 이제 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영상 안 보고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아까 그 영상으로부터 1년 반쯤 지나서 요런 이제 로봇을 프로토타입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이제 뭔가 이제 좀 엉성하지만 아까 앞에서 보였던 것 같이 유사한 골격을 가진 로봇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리는 아직 조금 막 징그럽고 팔도 좀 사람처럼 생기긴 했는데 아직까지 로봇의 형상을 많이 띠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1년 반 만에 이런 걸 보일 만큼 기술 개발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상이 있고 나서 1년 만에 또 얼만큼 많은 발전을 했냐면은 두 번째 거 틀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로봇으로, 그래, 저렇게 로봇을 비싸게 잘 만들었는데 얘를 뭘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제 1년 만에, 이걸 보여놓고 1년 만에 이 로봇으로, 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 이 로봇이 직접 스스로 빨래를 들고 빨래를 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 3년 만에 로봇이, 없는데, 한 3년 만에 빨래 갤 만큼 기술 발전을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자고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서 그냥 10페이지 넘어가, 10페이지.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테슬라는 지금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로봇인데 사실 이 로봇 업계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거의 양강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국 로봇 시장이 정말 생각보다 크고 빨리 변화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의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제 중국이 거의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중국의 이제 유니트리라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리 꺼주세요. 이렇게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만든 로봇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올라온 영상인데 진짜 뭐 사람처럼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한 발로 막 스윙을 하는, 저도 못할 것 같은 모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도 출시되고 거의 한 2년 만에 저런 기술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진짜 잘 되는 것만 억지로 막 짜집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조금 있었는데, 오른쪽은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로봇 학회에 가서 찍어온 건데, 실제로 이렇게 뭐 이런 로봇을 진짜 막 수백만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데모를 보여주고 되게 기술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잘 하긴 하는데, 잘 보시면은 뭐 중심을 잘 잡긴 하는데 뭔가 조금 어설픕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발을 되게 힘들게 땅에 붙이고 있는 순간도 있고,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은 발이 땅을 짚는 소리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로봇 발전 속도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각보다 어색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색한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극복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뿌려줄 만큼 기술을 이제 성숙화시키는 것이 아마 그 다음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영상, 이런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진짜 저는 업계에 있으니까, 너무 얘네 기술이 너무 빨라서 제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이 로봇을 이제 전공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아니, 저게 뭐가 대단한 거냐라는 반응이 주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미디어에서 로봇을 너무 약간 그 극한으로 발전된 로봇의 그러니까 SF 소설이나 SF 영화에서 너무 완벽하게 발전된 인간 형태의 로봇을 많이 다뤄놔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로봇 세상이라는 걸 검색하면 이런 사진들이 주로 뜹니다. 요 밑에 거는 이제 사람이랑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섞여서 뭐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김영하 작가의 소설도 사실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봇이 막 정말 발전이 돼서 사람이랑 인간이랑 뭐 말투도 외형도 모든 것들이 구분이 안 될 만큼 발전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세상이 정말 올지 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생각보다 만약에 이런 세상이 온다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지난달에 중국에서 찍어 온 건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사람이 그냥 안경을 끼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거 로봇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로봇 위에 얼굴이 저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로봇 같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막 피부에 비치는 약간 실핏줄도 보여지고, 약간 모공도 있고, 눈썹 털도 정말 사람이랑 똑같아서, 가만히 보면 볼수록 정말 사람 같아서 조금 징그럽고 무서울 만큼 기괴하게 사람의 외형을 잘 카피를 해놨는데요. 실제 이제 움직이는, 실제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형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같은 걸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이런 세상이 진짜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 발전이 있기까지 사실 이제 로봇 공학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몸과 열정과 자기의 청춘을 다 갈아 넣어서 이런 성과물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기술이면 기술일수록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고도로 발전된 전공 분야를 잘 엮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어쨌든 저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각의 로봇 연구자들은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로봇 연구 분야를 좀 다시 좀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드리자면은, 로봇 분야는 전통적으로는 크게 이동 로봇과 로봇팔이라는 두 가지 분야로 보통 이제 분류를 나눠 왔습니다. 이동 로봇은 말 그대로 이제 기동성이 있는 거라서 바퀴로 움직여도 되고, 뭐 드론과 같이 뭐 프로펠러로 움직여도 되고, 만약에 뭐 날개 달린 로봇이 있으면 걔도 다 이동 로봇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보는 저런 배달 로봇, 인천공항에 있는 서비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동 로봇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이동 로봇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움직이는 중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하고 환경과의 충돌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로봇팔입니다. 앞에 이동 로봇이 기동성을 장착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면, 이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지만 대신에 어떤 특정 작업 혹은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처럼 생긴 구조가 특징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고정된 위치이긴 하지만 반복 작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킨 튀기는 업장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고, 뭐 요즘 뭐 로봇이 내려주는 뭐 바리스타 커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리스타 로봇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약간 뭐 단순 노동 혹은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대체하는 영역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치킨 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증기가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던데 이 로봇을 넣으면은 뭐 사람한테 좀 위험하거나 혹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을 대체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 조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얘는 반복적이고 정밀한 걸 잘하는데 앞에 이동 로봇은 이런 작업은 못하지만 이동은 잘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특정 고정된 위치에서 자기 일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내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이런 카테고리를 굳이 나눈다기보다는 이 둘을 섞은 기동력과 작업 능력을 둘 다 갖춘 형태의 로봇으로 점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행 로봇이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얘는 이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동 로봇의 한 가지 종류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요. 일반적인 이동 로봇이 주로 바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반면 이런 이제 보행 로봇은 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이제 다리로 움직인다고 해서 레그드 봇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퀴와 다리로 움직이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다리로 움직이면은 이 계단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한 지형이나 계단 같은 게 있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조금 야외나 혹은 좀 뭐 험난한 곳에 이동을 할 때는 이런 로봇을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미니카 그냥 뭐 버튼으로 누르면 앞으로 가고 구동이 굉장히 쉬운데 요거에 좀 그것보다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기술력이 좀 더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행 로봇의 이제 보행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은 이제 거의 성숙도에 많이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잘 움직이게 사람처럼 잘 움직이는 것을 갖췄으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로봇에다가 정말 이제 팔을 달아서 뭔가 작업을 하는 형태로 여기 보면 이제 머리 같은 부분에 이제 손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로봇 팔과 이 보행 로봇을 합친 이런 형태의 로봇도 요즘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이긴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곳에서 좀 활발하게 좀 많이 연구가 되는 주제 중에 이런 이제 로봇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강아지, 로봇 개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의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맹인 안내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도 많은 기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내견이 걔도 좋아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 안내견을 키우는 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과 뭐 윤리적인 이슈도 있는데 걔가 해야 되는 기능을 로봇이 대체해 준다면은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런 이런 비싸고 비싸고 도움이 되는 생명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요즘엔 다리도 달려있고 팔도 달려있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핫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과 같은 로봇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사람과 같은 형태의 로봇을 써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약간 단순 반복 작업에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용해서 복잡한 우리가 인간이 뭔가 하잘 것 없지만 굉장히 일상 여기저기서 필요한 일을 시키려면은 로봇 손도 마찬가지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손이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손처럼 생긴 걸 의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로봇 팔이나 혹은 로봇의 말단부에 부착이 되어서 뭐 잡거나 뭐 이동하거나 그런 어떤 특정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퍼 혹은 로봇 손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는 예전에는 이런 집게와 같은 형태가 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주제 가격이 뭐 한 1,000만 원씩 넘어가는 엄청 아무래도 수요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싼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전통적인 형태였고 이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사과나 혹은 뭐 달걀 같은 걸 잡을 때는 이렇게 집게 손가락 두 개로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비정형적인 물체를 잡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한 형태, 소프트 그리퍼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저 파란색 부분이 펼쳐 있다가 물체를 딱 잡기 위해서 갑자기 약간 뭐 흡입을 하듯이 이렇게 오므라져서 물체를 잡는 형태라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재질이나 형태의 물체를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또 3D 프린터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그리퍼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쓰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 이렇게 아예 손가락 형태를 대놓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기와 더불어서 로봇 작업을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봇
손이 점점 복잡해지고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손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관절 손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여기서도 또 이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이 제품을 제가 처음 알았을 때가 작년 한 이맘때쯤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손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서 보니까 정말 손처럼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손을 이렇게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로봇은 이렇게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작업은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굽히는 것만 되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각 마디를 각각 별도의 관절로서 다룰 수 있는데, 얘는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의 손가락에 이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이 무조건 같은 각도로 움직여야 돼서, 뭔가 비싸고 뭐 손가락 개수 이런 건 많긴 한데 아직 사람의 모션을 똑같이 따라할 만한 구조는 아니었던 상태였는데, 불과 이게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던 거고, 작년에 처음 접했던 거고, 불과 1년 사이, 이것도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서 보고 온 건데, 이제는 이렇게 손가락 벌리는 것도 되고, 꽤 정말로 정밀하게 사람 손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이런 작업도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도 되고, 심지어 이제는 각 손가락에 접촉하는 부위에서 특정되는 힘까지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총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 연구 주제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뭔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각각 결국 하나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로봇이라는 본질은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 로봇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때 사실 어떤 식으로 이 로봇을 연구하고 구동하는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로봇의 기준에서 이 로봇이 현재 어디 있는가, 로봇의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로봇으로 내가 하려는 일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물체를 잡을 건지, 혹은 지금 저쪽 문으로 가서 집으로 갈 건지와 같이 목표를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내 현재 상태와 내 목표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계획을 세우게 줍니다. 내가 가야 될 경로라던가, 내가 물체를 잡기 위해서 팔을 뻗어야 되는 궤적이라던가, 이런 경로를 세우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성적 올리는 거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현재 내 수준, 레벨 테스트를 쳐서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내 목표를 설정을 하겠죠, 보통. 나는 뭐 몇 점을 올릴 거다 설정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스터디 플래너를 짜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로봇 종류가 달라져도 결국 사람이 내 어떤 목표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로봇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내용은 단순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다른 종류의 로봇을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 나는 이동 로봇, 그 중에서도 로봇 다리만 연구를 한 사람도 있고, 로봇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로봇과 로봇 손을 더 붙여가지고 더 큰 로봇을 만드는 걸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 요소를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요소를 통합하고 그걸 운영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자들도 있고, 연구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그냥 제가 맵으로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다른 로봇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마 꿈꾸는 방향은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큰 그림은 동일할 겁니다. 이 로봇을 통해서 누구나 좀 더 최대한 안전하고 쉽게 잘 쓰는 것이 아마 목표일 텐데, 이런 목표를 위해서 또 세부적인 연구 분야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 로봇을 잘 쓰려면은 내가 로봇에 주는 명령이 얘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로봇 강아지가 있을 때, 야 저기 가서 뭐 한번 뛰어라고 했는데 애가 그 말을 안 들으면은 로봇을 잘 쓴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로봇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로봇을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제어라는 키워드는 로봇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전자제품이나 기기나 그런 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에어컨이 뭔가 이제 이 제어 대상으로서 가장 유명한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어컨으로 설정 온도, 실내 온도를 25도로 맞추고 싶으면, 물론 얘는 알아서 25도로 맞추겠지만 그 내부를 뜯어다 보면은 현재 온도 27도라, 만약에 현재 온도가 27도라면 현재 온도와 목표 온도 사이 이 오차가 2도, 예를 들어서 2도라면 그 오차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기구를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설정 온도 25도를 주면 현재 온도를 파악해서 목표 온도 난 2도를 낮춰야 된다. 그럼 2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막 열심히 굴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로봇이든 에어컨이든 모든 기기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잘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잘 되는지 알려면은 한번 측정,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어컨이니까 온도를 제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어가 잘 되는지 알려면 온도계를 달아서 현재 그래서 온도가 몇 도인지를 내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 목표 온도와 현재 온도 사이 오차가 처음에는 이제 2도, 1.5도, 1.3도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0도에 수렴을 해서 내가 원하는 25도라는 온도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5도라는 온도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온도랑 현재 온도 사이 오차를 줄여준다. 이 개념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상태를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어를 그래서 로봇을 잘 쓰려면 저렇게 제어를 잘 해야 된다인데, 근데 그냥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안전하게 잘 써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게 있어도 걔가 내가 통제가 안 되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냥 위험하게 계속 작업을 진행한다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키워드가 안전 제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 어떤 명령을 수행하되 대신에 안전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어만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집에 간다면 그냥 집에 최대한 빨리 가라는 명령을 줬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직선대로 쭉 그 법이 허용하는 최대 속도를 내면서 직선으로 쭉 집에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중간에 딱 고라니가 튀어나왔다고 했을 때 오로지 집에 빨리 가는 게 목표라면은 고라니를 그냥 쳐버리고 그냥 쭉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제어의 관점에서는 고라니를 치고 가든 피해 가든 어쨌든 빨리 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집으로 빨리 가긴 하되 안전하게 가는 걸 모두가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안전하게 제어를 하려면은 집을 가는 경로를 조금 피해 가더라도 고라니랑 충돌이 없어야 되니까 알아서 이렇게 경로를 변경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안전을 고려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분야가 안전제어라는 영역이고요. 또 다른 영역 중에 하나가 힘제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물론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있고 그런 내 시각 정보를 통해서 모든 작업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모든 작업을 할 때 일일이 내 손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을 열 때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문을 열긴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방문 손잡이를 돌리는 그 모든 과정에 이렇게 손잡이랑 내 손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감에 의해서 문 손잡이를 적당히 돌리고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이런 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문을 부서뜨리지 않고 잘 열 수가 있는데, 이걸 로봇에게 어떻게 전가할까? 로봇에게 이런 능력을 어떻게 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 손잡이를 열 때 사실 손에 전달되는 그런 촉감 혹은 약간 촉감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됩니다. 그 촉감이라는 건 결국 물체와 내 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힘 정보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이렇게 촉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그대로 로봇에 적용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했던 실험이긴 한데, 이게 자동차 본넷 같은 걸 닦을 때, 우리가 책상이나 칠판을 닦을 때 내가 걸레와 칠판 사이를 유심히 보지 않고 그냥 손의 감각에 의해서 닦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면 좀 더 안전하게 이 본넷을 부서뜨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예시이고요. 또 다른 예시인데, 그래서 저렇게 로봇도 내가 제어도 열심히 하고 안전 제어도 열심히 해서 정말 기가 막힌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쳤는데, 문제는 이게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대단한 건데, 사실 이게 내가 이걸 로봇에 적용을 해서 딱 팔려고 했을 때 뭔가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사실 저도 제 연구 분야가 아니라 제 옆방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술이 쓸모없다거나 그건 내가 어려우니까 안 써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만든 기술이나 연구 성과물을 너도 나도 모두 잘 쓰게 하려면 어쨌든 로봇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 중 하나인데, 로봇과 사람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 로봇 상호작용 혹은 이제 HRI라는 분야인데, 아무튼 이제 사람이 로봇을 최대한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코드, 정말 이제 수백 줄, 수만 줄의 코드를 보고 뭐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사실 그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 정말 뭐 천재들은 코드만 보고도 다 파악을 하겠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그 코드 한 줄 한 줄 뜯어봐야 알지 전체 그 수만 줄의 코드를 일일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 혹은 뭐 다른 뭐 기타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와 나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개발자와 여러분들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그런 분야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걸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 분야를 담당하는 이제 박사님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건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로봇을 사실은 원래 실험실에서 할 때는 약간 뭐 코드, 아마 이제 파이썬이라는 걸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코드를 써서 뭐 이제 어떤 빌드를 해서 실행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로봇을 만들었다간 정말 우리 연구실 사람들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힘들게 만든 건데 너도 나도 모두가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앱을 보통 제작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물론 디자인하는 사람 디자이너 따로 있고 앱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도 따로 있지만, 이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 혹은 이 로봇을 움직일 때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뭔가 이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나의 복합적인 산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최종 로봇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로봇 닫기 작업 같은 거, 이런 닫기 작업을 사실 그냥 제 연구실에서 저랑 학생만 할 거면 그냥 뭐 파이썬, C 언어로 할 텐데, 너도 나도 쉽게 하는 것을 키워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앱에서 요 로봇에 달려있는 이 툴, 약간 진동 걸레입니다. 진동 걸레를 통해서 로봇을 닦는 그 자동차 본넷을 닦을 건데, 진동 걸레를 얼마나 빨리 회전시킬 거냐, 그 다음에 어디를 닦을 거냐, 어떤 경로로 닦을 거냐, 얼마만큼의 힘으로 닦을 거냐를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손쉽게 버튼만 눌러서 로봇을 시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한번 참여를 했었고요. 사실 여기까지 이제 로봇이 응용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로봇의 기저에는 뭐 세상은 정말 이제 로봇, 뭐 파이썬 이런 것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장 기저에는 수학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런 페이지도 살짝 넣었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을 연구를 한다던가 실험을 할 때 우리 집 혹은 제 실험실에서 너무 잘 되는데, 그걸 당장 제가 여기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쉽게 못 보여드릴 이유가, 물론 무겁고 뭐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솔직히 뭔가 내가 이런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선 되는데 남의 집 혹은 다른 연구실에서 된다는 게, 물론 잘 만들면 되겠지만 그게 항상 그렇다고 보장을 100%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안정성 혹은 스테빌리티라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진 시스템이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이게 보장이 되어 있어야 이게 뭐 세상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결국 수학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보행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넣어놨는데, 얘가 이런 평지에는 저도 무조건 잘 된다. 물론 제가 이제 실험으로 뭐 수만 번,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되는 걸 확인했지만, 근데 100만 번째까지 실험해서 멀쩡했는데 100만 1번째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딱 증명을 해놓으면은 내가 실험을 더 많이 돌릴 필요 없이 항상 잘 된다. 근데 이게 뭐 결국 다 수학에서 기록된다라는 거고, 저는 약간 좀 학생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막 처음에 함수, 뭐 수학,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왜 배우나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결국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로봇이 굴러간다. 그런 것 없이는 로봇을 만들 수도 굴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왼쪽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수학적 연구를 하던 분야인데, 이런 거 없이는 이런 로봇 움직이는 것들, 이것도 또 영상일 텐데, 뭐 요런 오늘 영상은 스킵을 하고, 이게 영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뭐 저렇게 로봇이 걸어 다니는 것들도 모두 다 이제 수학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제가 하는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오늘 좀 슬라이드가 많은데 시간도 늦고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로봇 팔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막 뭐 쿵푸 춤을 춘다던가 갑자기 로봇이 탭댄스를 춘다던가 이런 곳을 연구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사실 다르게 보면은 로봇이 탭댄스를 아무리 열심히 춰봤자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탭댄스를 현란하게 추는 로봇보다는 그냥 내가 손쉽게 내 방 뭐 한 번 빗자루질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물론 기능 자체는 뭐 좀 트리비얼하더라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로봇의 필요성이, 벌써 이것도 옛날 뉴스이긴 한데 로봇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제가 같이 협력했던 회사에서 쓰는 로봇인데, 이런 로봇을 이제 교촌치킨 같은 곳에 약간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반죽을 넣으면은 반죽이 들어간 망을 로봇이 건져서 막 흔들어서 기름을 털고 하는 일들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로봇 회사들이 이 로봇을 이런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 뭐 이거 보통 렌트로 하기도 하고, 주로 렌트로 하기도 하고 그냥 뭐 판매를 하기도 한데, 이 로봇을 팔면서 같이 전문가가 가서 모든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에 맞춰서 이 기름통에 빠졌다가 뭐 3분 뒤에 꺼내서 몇 번 털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그 로봇 엔지니어 전문가가 가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평생 우려 먹으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 내가 뭐 레시피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가게 인테리어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약간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좋은데 이렇게 구조가 바뀐다던가 혹은 뭐 주변에 뭔가 없던 게 생기면 이렇게 막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딱 한번 고정된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쓰기가 쉬운데, 상황이 바뀌면은 쓰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개발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어려우니까 스킵을 하고, 그래서 뭐 사람이 이제 있어도 알아서 피해서 가고 사람이 밀면은 밀리는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이건 제가 작년에 진행을 했던 연구 과제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가 작년 초만 해도 이제 막 키워드가 들어올 때쯤이었는데, 원래 갑자기 너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로봇 팔 하나로만 해서는 이제 작업이 너무 단조롭고, 사실 궁극적으로 치킨집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1인당 스마트폰 한 대 쓰는 것처럼 1가구 1로봇이 되는 세상이 와야 뭐 정말 혁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상생활, 소위 말해서 이제 에브리데이 태스크에 가까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봇 팔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로봇 종류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 혹은 이제 양팔형 로봇과 같이 이런 사람과 같이 팔 2개가 있고 머리가 있는 형태의 로봇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제가 기존에는 약간 이제 게임기 같이 생긴 어떤 장난감 막대기를 들고 팔을 위로 올리면은 로봇도 똑같이 팔을 올리는 그런 형태로 로봇을 조작하는 방법을 주로 썼는데, 문제는 이제 휴머노이드는 팔도 2개고 머리가 2개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조작하려면 너무 많은 기기가 필요합니다. 뭐 머리에 뭐 하나 붙이고 양손에 뭐 하나 들고 했을 때 일일이 매칭이 너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즘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뭔가 내가 작업을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라던가 혹은 메타의 퀘스트와 같은 이제 VR이나 AR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되게 비싼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당시에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한 400~500만 원씩 할 텐데, 이런 비싼 걸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구자들이 많이 써서 뭔가 잭팟이 터지면은 이제 너도 나도 가격도 내려가고 우리 집에도 이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실 주로 연구용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내가 이제 특히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 글라스 하나가 전부입니다. 글라스를 쓰고 내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내 손을 보면은 손의 약간 움직임을 일일이 얘가 파악을 해서 바로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내 움직임, 솔직히 사람의 손가락은 관절도 많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런 복잡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VR 기기를 요즘 연구에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컨트롤러, 막대기 같은 걸 들고 로봇을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로봇의 손의 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데 손가락 같은 건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로봇 손 같은 거를 조작을 잘 하려면 이렇게 애플의 비전 프로나 메타 퀘스트 같은 걸 써서 비전 정보, 카메라 정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작년에 저희 학생이 한 건데, 이제 애플 비전 프로를 쓰고 그 화면에서 녹화를 한 겁니다. 내가 손을 움직이면 똑같이 이제 로봇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하면은 내가 실제로 앞에 내가 팔을 뻗어서 물체를 잡는 제스처를 전달해 주면은 이 로봇이 알아서 팔을 뻗어서 그 환경에 있는 뭔가 오렌지라던가 사과 같은 걸 집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에 활용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요것도 작년에 제가 아직 업데이트 조금 안 한 거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로봇이 사람이 이제 팔을 조작을 한다거나 손가락을 조작할 때 일일이 코드로 내가 명령을 준다던가 하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비전 프로를 쓰고 내가 움직임을 그대로, 내 시야 같은 걸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 말이 나오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이제 로봇 작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냥 공놀이 하는 영상만 집어 넣었는데, 뭐 요즘 뭐 서랍을 연다던가 혹은 냉장고 문을 연다던가 같이 사람한테 너무 쉬운데 아직까지 로봇에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봇에게 잘 시킬 수 있도록 뭐 이제 인공지능 AI도 쓰고 해서 이렇게 로봇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봇이 좀 쉽게 쓴다는 이제 HRI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인데,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물론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가 너무 일을 잘해주고 있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 청소기가 하지 못하는 청소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가에 낙엽 쓸기라던가 뭐 그런 것들, 야외에서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야외나 뭐 축사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빗자루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빗자루질을 또 사람이 일일이 하려고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 로봇이 하긴 할 텐데, 물론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1m 간격으로 쓸어라 이런 심플한 명령을 주면 그걸 따라 하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스판만 지정해서 좀 더 꼼꼼하게 쓴다던가 뭐 그런 특별한 작업을 또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로봇에게 작업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뿐만 아니라 저기 시골에 있는 우리 할머니도 편하게 마당을 쓸 수 있어야 된다가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사람이 이제 앱을 통해서 좀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연구로서 이제 저희 석사 학생이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손쉽게 쓰기 위해서 이제 쏟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쏟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앱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를 쓸 건지 이렇게 대충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점 4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내가 쏟은 것을 지정을 해주고, 잠깐만요. 이거 왼쪽 제 목소리인데 아무튼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지정을 하고 내가 쓰겠다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로봇이 알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로봇이 빗자루 바닥을 쓰긴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어떨 때는 잘 쓸리고 어떨 때는 안 쓸릴 수가 있겠죠. 좀 막 끈적끈적한 게 있으면 잘 안 쓸릴 텐데, 그럴 때는 더 쓸어줘야 됩니다. 근데 또 내가 일일이 더 깊은 포인트를 지정하면 너무 힘들어서 뭐 이제 말로 요즘 이제 챗GPT와 같이 야, 더 깊게 쓸어 라고 했을 때 진짜 똑같은 과정을 더 깊게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요소 기술 하나하나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뭐 엄청 노벨티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요소 기술들을 융합해서 하나 이제 앱이라는 상품으로 만든 데서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쉽고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로봇 시스템 혹은 로봇 플랫폼 연구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저희 큰 포부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제인데, 비전 프로를 쓰고 로봇한테 야, 나 냉장고 가서 물 좀 갖고 와 라고 하면은 로봇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로봇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직 멍청해. 그럴 때 이제 뭐 챗GPT 같은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우선 냉장고로 가라, 냉장고로 가서 그러면은 문을 열어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챗GPT가 지시를 해주면은 그걸 따라서 그 로봇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챗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기술 개발을 현재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사실 로봇 세상에서 뭐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다소 좀 거창한 걸 짓긴 했는데, 사실 이제 좀 너무 딥하게 가져가면 좀 재미도 없고 할까봐 좀 가볍게 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약은, 일단 로봇 분야는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의 응용입니다. 심지어 사람과 같은 얼굴을 하려면 신소재공학과에서 약간 정말 피부 스킨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앱 디자인도 들어가야 되고, 정말 이제 디자이너가 어쨌든 로봇의 골격도 설계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응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로봇이 이렇게 핫해질지 제가 한 10년 전에 대학원 시절에 알았으면은 저도 진짜 뭔가 다른 걸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그때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요즘의 트렌드는 정말 빨리빨리 변하고 있고 불과 이제 몇 년 전에는 다른 업종이었는데 지금은 타깃이 로봇이 됐고 이 붐이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더 갈 것 같긴 한데 로봇 안에서도 트렌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드론이었다가 이동 로봇이었다가 이제 휴머노이드고 다음에 또 뭐가 될지 모르겠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모든 트렌드를 내가 다 따라가고 심지어 내가 리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슬픈 사실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막말로 요즘 유행을 선도하는 뭐 젠슨 황,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도 그 분야에서 이미 한 30년 넘게 매진해온 전문가들인 거고 그 사람들도 예전에 젊었을 때 시절 보면은 다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될 리가 없다라는 좀 세상에 혹평을 받으면서 꾸준히 매진을 해와서 이제서야 그 사람들이 트렌드를 이끄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긴 한데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거를 뭐 지금 로봇이 유행하면 로봇에 적용을 시키고 뭐 반도체가 유행하면 반도체에 내 역량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는데 이 자료를 만들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봤자 내가 뭐라고 별로 이제 말에 무게가 안 실리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어떤 대가들이 한 것도 찾아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말이 합니다. 그래서 모 사이트에서 하기를 인간만의 역량을 키워라, 계속 배워라, 뭐 AI를 기회로 삼아서 이용해라 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제가 다 생각하는 것들과 같은 맥락들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AI나 로봇 세상이 아무리 커지고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뭐 하나의 개인이나 혹은 뭐 학교에 속해 있는 연구자 한 명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것은 아닌 게 그냥 자기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 AI나 이제 로봇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굉장히 지역적인 방향으로 자기만의 연구 분야를 파고들면 주변에 그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그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I나 로봇이 그려지지 못하는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제가 요즘 저희 학생들이나 뭐 대학생들도 상담을 할 때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담을 정말로 저한테 많이 해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세상의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바뀌면 바뀔수록 기초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계속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저런 엄청난 기술들이 정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쓴 제가 오픈소스의 세상이라는 게 정말 열려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뭐 깃허브, 뭐 허깅페이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뭐 MIT, 스탠포드 혹은 뭐 구글, 엔비디아의 그런 박사들, 교수들이 짠 코드가 정말 다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들 지구 반대편에 대가가 쓴 코드를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너무 쉬운 세상인데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바로 뭔가 근본적인 그 이해 없이는 겉핥기밖에 못한다는 것을 또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급변하는 기술을 엮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써먹으려면은 결국 기초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아직 함수를 배운 학생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중학교 때 함수를 배울 때 아니 이런 그래프 뭐 y는 2x 이런 거 어디다가 쓰냐 왜 쓰냐라고 하면서 약간 좀 제 사춘기 때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풀이식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뭐 싫어도 하라고 해서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열심히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한 공부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이미 한 10년 전쯤에 한 유명한 말이긴 한데 이제 커넥팅 닷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각각의 어떤 지점들 흔적을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공부든 경험이든 뭐 개인적인 일탈이든 뭔가 내가 점을 찍듯이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막상 그 일을 할 때는 그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궤도에 올라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들이 이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 석사 때 뭐
지금 보면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굉장히 하잘것없는 제 연구 주제를 하면서 이걸 봤는데 처음 들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지는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성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공부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갓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들한테 계속 해주고 싶은 말이 어디다 쓸지 몰라도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다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아주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생 친구들에게도 뭐 지금 뭐 수학, 사회 이런 거 다 전혀 쓸모 없어도 나중에 다 하나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